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30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안에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안심밴드를 활용할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집계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8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30명 중 해외 유입이 12명, 지역 발생이 1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4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과라면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자는 3명 더 나와 2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01%를 기록해 치명률 2%대를 넘겼습니다. 80대 이상의 경우 치명률은 21%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47명, 중증인 환자는 20명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진된 사례는 9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안심밴드를 활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적용되는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앱과 연결해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앞으로 2주 안에 적용될 예정인데 사실상 자가격리자의 협조가 가장 중요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젯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룸살롱 2곳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이달 19일까지 단속을 해서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부활절을 앞두고 서울 지역 교회 3곳 중 한 곳이 현장 예배를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대형 교회 24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꽃구경 명소나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 행사장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7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0명입니다. 대구 7명, 경북 3명인데요. 대구에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다시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제2미주병원에서 4명이 추가되는 등 대부분 고위험군 시설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하의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완치율은 대구가 78.5%, 경북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집회와 이동이 크게 늘었고 해외 유입 확진자와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이번 주말을 감염 확산을 막는 분수령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과 함께 관내 532개 유흥주점을 점검한 결과 87.8%가 휴업한 것을 확인했고 문을 연 곳에서도 적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부활절에도 관내 교회 1,377곳 가운데 363곳, 26.4%가 예배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관 주도형이 아닌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나 중소상공인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오늘과 내일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봄꽃의 유혹도 있고 선거 관련 일정도 있는 데다 내일 일요일은 또 부활절입니다. 송구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벚꽃길 통행로가 막혀 자전거들이 돌아 나옵니다.
어제까지로 예정됐던 국회 인근 통행 제한이 이틀 더 연장됐습니다. 3주째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여기 나들이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혹시라도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 오시면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다며 계속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데다 사전투표와 선거운동, 종교 행사인 부활절을 맞아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이번 주말이 고비란 겁니다. 조치들이 느슨해지면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듯이 언제든지 지역사회 대규모 유행과 이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명대로 줄었던 싱가포르는 열흘 뒤 14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발생했던 폭발적인 2차, 3차 감염 상황도 이번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95명을 적발한 방역당국은 해열제를 먹고 입국 검역을 통과한 10대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요즘 각 지역의 축제들 일일이 다들 이렇게 취소되고 있는데요. 전남 신안군도 어제 개막 예정이었던 튤립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게다가 또 혹시나 꽃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성껏 키운 튤립 100만 송이를 또 모두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12km에 달하는 대광 해변을 따라 튤립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빨강부터 노랑까지 형형색색으로 만개한 튤립을 꺾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교 운동장 3개 정도 면적의 공원에 핀 튤립 100만 송이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람 손으로 꺾는 이유는 줄기와 뿌리를 남겨둬야 내년 축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달부터 키웠고요.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키웠고 지금 이러고 13년 만에 튤립 거의 축제 하기 전에 13년 만에 처음 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안 좋지라. 원래였으면 알록달록한 튤립들로 가득해야 할 광장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 잎만 남았습니다. 애주중지 키운 튤립을 꺾는 이유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열흘간 열릴 예정이던 튤립 축제는 취소됐지만 관광객이 대거 몰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고립된 섬이다 보니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섬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꽃이 남아있으면 관광객들이 축제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축제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신안군은 꽃이 시들기 전에 꽃대를 일찍 제거하면 다음 해에는 더 아름다운 꽃이 핀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볼만한 튤립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쿠웨이트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인들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쿠웨이트 진출 기업의 필수 인력 100여 명이 특별기로 출국했는데요. 앞서 이 특별기를 통해서는 쿠웨이트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20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 텅 빈 출국 수속장 가운데 한 곳만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국기업 25개 소속 필수 인력 106명이 오늘 쿠웨이트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쿠웨이트 정부의 국경 봉쇄에 막혀 기약 없이 미뤄졌던 쿠웨이트 현장 복귀가 성사된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 철저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파견이 막혀 사업의 중단 차질이 빚어진 국내 기업들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쿠웨이트 정부와 협의 끝에 첫 예외적 입국을 허용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진단 장비 40만 회 분량을 수출하기로 한 것이 큰 디딤돌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출국하는 이들은 전날 국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무증상 무감염 확인증을 쿠웨이트 입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2주간 현대건설 측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기업인들을 태우러 인천공항에 오늘 새벽 도착한 쿠웨이트 항공의 특별기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민 225명을 태우고 왔습니다. 바로 앞에 탑승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차 이용하기 어려우시면 도청에서 그 차량을 제공해 줄 거예요.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우리 교민 귀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란입니다. 이어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그래픽 자료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모두 211명이고요. 확진자는 1,480명입니다. 이 중에 격리 중인 사람은 전체의 30% 정도인 3천여 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 늘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내내 5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도 서울이 4명, 경기가 9명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어제 확진자가 없었던 대구 지역은 오늘 확진자가 7명 나왔습니다. 지역별 비율을 하루 단위로 분석해 봤을 때 초록색으로 보이는 대구 경북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해외 유입의 영향이 큰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대구 경북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해외 유입 확진자는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철저한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침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역시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이야기처럼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2주 내 감염 경로를 분석했을 때 대부분은 해외 유입과 병원 등으로 연결고리가 분명한 사례입니다. 다만 아직도 3.4% 정도는 아직 경로가 분명치 않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면 10%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의 관리망 밖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가 해제됐다가 재확진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는 모두 91건입니다. 특히 푸른 요양원에서 격리 해제된 36명 중에서 18명이 재확진됐고요. 오늘 경남 지역에서도 재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재확진자의 감염력 여부가 아직 분석 중인 만큼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철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전 세계에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둔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각국 정부는 봉쇄 조치를 잇따라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90여일 만. 최근 일주일 새엔 사망자가 최고 10%씩 증가해 누적 5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8일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중 6만 9천여 명이 유럽에서 숨졌고 이탈리아가 1만 8천 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감염 둔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북부 밀라노의 양로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사망이 발생하는 등 안심하긴 이른 상황. 한 달이 넘은 격리 생활은 가톨릭 최대 축일인 부활절 풍습도 바꿔놨습니다. Sarà faremo Pasqua soli, vedremo le nipoti e i figli in videoconferenza. Molto triste, però la situazione è quella che è. 봉쇄 완화로 기울었던 스페인도 일단 2주 연장을 논의 중이고 포르투갈은 국가 비상사태를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규제 완화가 잇따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급한 해제가 바이러스 재발을 부를 수 있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Lifting restrictions too quickly could lead to a deadly resurgence. The way down can be as dangerous as the way up if not managed properly.
한편 1년 전 대형 화재로 소실됐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부활절 기념 행사가 열리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숨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노트르담 보건공사는 감염 우려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50만 1천여 명, 사망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3만 3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증세는 멈췄고 워싱턴 의과대학 보건계량 분석 평가연구소의 예측 모델 분석에서는 이미 일부 주의 하루 신규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데비벅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아직 미국이 정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환자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내 사망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뉴욕시 인근 묘주섬에 시신이 집단 매장되는 모습까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소식만큼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나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시 브롱크스 북동쪽 인근의 섬입니다. 긴 구덩이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수십 개의 소나무관을 묶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나중에 이장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관 위에 망자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7,000명을 넘어서자 예전 무연고 묘지로 썼던 섬에 시신을 감매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시 안에 있는 시신 안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I've had to turn several clients away for this time until we, clear some people out.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는 17만여 명이 감염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만큼 경제 지표도 암울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보다 0.4% 하락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이동 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가격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향후 몇 개월 동안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도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40% 감소하고 이번 달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의 예상과 유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살펴보죠. 자, 김민정 기자, 현장 분위기부터 알아볼까요?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서울역 사전투표소에는 투표 종료 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막바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 6시면 사전투표가 모두 끝날 텐데요. 첫째 날이었던 어제 투표율이 12.14%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인 데 이어 오늘도 투표율이 높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어제와 오늘 투표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유권자의 24.96%가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때는 둘째 날 같은 시각 기준으로 누적 투표율이 11.3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지금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기존 최고 기록인 2017년 대선의 26.06%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40분 남짓 남았는데요.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는 15일 선거 당일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사전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 취재진이 만나본 시민들도 대부분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투표소 현장에서 시민들은 먼저 체온을 잰 뒤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낀 채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5일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 절차가 적용될 텐데요.
사전투표 참여하실 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까운 투표소 찾아주시고 또 1m 간격을 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 같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정치권도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유불리 계산이 한창일 텐데요. 이 사전투표가 전체 판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회관에 늘어선 줄 사전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덜 붐빌 때를 택했다고 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출근한 김에 어차피 외출했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붐빌 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한가할 때 하려고 나왔. 여야 계산 복잡한데 어떤 유권자가 많이 나왔는지가 관건입니다. 30, 40대가 많이 나왔으면 진보 성향 정당이, 60, 70대가 많으면 보수 성향 정당이 유리합니다. KBS 여론조사에선 28.2%가 사전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30,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본인을 진보라 밝힌 유권자가 중도나 보수 유권자보다 사전투표 의향이 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높으니 일단 민주당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통합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하셔도 투표를 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우리 미래 형제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꼭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난 극복을 응원하는 유권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고 통합당 관계자는 지지층이 지난번보다 많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땐 상당수 지역에서 사전투표 결과와 최종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에서 격돌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들을 찾아 막바지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서울 동작을 시작으로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남과 서초를 돌며 코로나19 사태에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 뽑지 마시고 일할 준비 갖춘 사람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천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고 불출마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라떼 유세단과 이석현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들러리 유세단은 경기와 인천의 격전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호중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틀째 수도권 유세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은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를 거쳐 서울 종로에서 마침표를 찍는 강행군을 벌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를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이라는 장관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파주와 고양 등 경기 북부에서 표심을 공략했고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대전과 충북 청주 등 중원 지역을 찾아 정권 독주를 막자고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은 종로 대학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민생당은 전남과 서울을 동시 공략하며 중도 실용정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출마한 경기 고양갑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국토 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충남 천안까지 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마치고 출근을 했는데요. 이 사전투표장에서는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선거사무보조원들은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일회용 장갑을 나눠주는 등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장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투표를 거부당하는 등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일회용 장갑 2장을 일일이 나눠줍니다. 장갑 끼시고 2층 올라가셔서 투표하세요. 사회적 거리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열 감지기를 거쳐야 기표소로 갈 수 있는 사전투표는 모두에게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소하긴 했는데 그게 뭐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엔 사람들이 몰려 1m 이상 거리두기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줄이 너무 그냥 빡빡이 서가지고 밖에까지 줄 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안했어요. 미끄러운 일회용 장갑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져 갖고 2번을 찍었다. 그 옆에다가 좁은 칸에다가 그걸 찍기 위해서 미끄러지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투표를 못하는 것처럼 잘못 안내받아서 화가 난 시민도 있었습니다. 다 소진을 하고 구매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관위는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소독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방역 속 사전투표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주입니다. 봄을 꽃으로 표현해서 노보트, 노봄. 투표를 하지 않으면 따뜻한 봄날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노 보트, 노 퓨처. 이번 21대 총선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일들이 많고 마음고생들 많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투표를 해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어떤 일들이 생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투표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No vote, no future. 투표하시죠.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그 밖에 동해안 지역도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나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와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긴 시간 강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고 강원 영동 지역도 최고 6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